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더 골, 엘리 골드렛. 이 책은 한 공장의 대표이사님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요. 당신은 제약 이론을 모르고 혁신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 책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이 두꺼운 책을 읽지라고 겁먹었는데요. 이내 읽기 시작하고 나서는 이런 고민은 사라졌고 단숨에 읽고 말았습니다. 내용이 더욱 궁금해서 더골 2, 3에 연이어서 읽고 관련 도서는 물론 E클래스의 강의까지 끝내고 나서야 제약 이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약 이론은 또 다른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토요타 생산 방식의 DNA가 지속적으로 변하고 개선되어지고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제약 이론도 그랬어야만 했지만 아쉽게도 골드렛 박사는 2011년 6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분명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이론이었지만 지금은 제약 이론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약 이론은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며 이를 제약이라 부르고 이 제약을 관찰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그 제약을 하나하나 없애거나 완화함으로써 전체 최적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재고를 자산이 아닌 부채로 보는 새로운 회계 방식은 스루풋 회계로 계산되어서 객관성을 가집니다. 전체 흐름 관점에서 제약이 되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3현,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한다. 이 3현주의에 입각해서 사물을 논리적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서문에도 적혀 있듯이 이 책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데요. 제약 이론은 사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도움을 줍니다. 현장에서 현물을 보고 현상을 파악한다. 그렇기에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예전에 제약 이론에 대한 컨설턴트 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우리 회사와 같은 고객사를 둔 제조 1차 업체의 경우 제약 이론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은 상황은 맞지 않습니다. 저희는 로고 공장장처럼 완성품을 영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제품은 고객이 오더한 만큼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컨설턴트는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말이죠. 제약에는 외부 제약과 내부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외부 제약에 해당됩니다. 귀사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지금은 시간이 부족하니 한번 직접 보여주신다면 확인을 해서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였습니다. 실망감보다는 제약 이론 또한 완벽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주고 신선한 자극제가 되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혁신, 즉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 스스로가 요나 교수처럼 로고 공장장처럼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내가 요나 교수나 로고 공장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